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지원 사장입니다. 2024년 현대자동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덕분에 오늘도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것처럼 현대자동차는 올해 1억 대 누적 생산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창립일 기준으로 주요 글로벌 자동차 OEM 중 가장 빠르게 달성한 성과이며 1억 대 누적 생산 달성은 미래 모빌리티 브랜드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한 현대만의 DNA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작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까지 이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보유한 레거시 OEM으로서 강점을 활용하여 시장의 전동화 속도에 따라 기존 생산 공장을 유연하게 전환하겠다는 현대차만의 전략, 현대모터웨이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전기차 탑티어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전동화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서 전동화 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자동차 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자동차는 앞서 말씀드린 시장 수요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수익성과 EV 경쟁력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년 영업이익률 9.3% 사상 최대 영업성과를 달성했으며 올해 2분기에도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세계 3대 신용평가소로부터 모두 신용등급 A를 획득하여 제품 및 브랜드 경쟁력, 수익성 및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23년 글로벌 판매 대수 421만 대로 글로벌 탑3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선진 시장 중심으로 물량을 확대하고 제네시스 및 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위주로 믹스를 조정하는 등 판매 체질 개선과 재료비 절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제네시스 글로벌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달성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글로벌 누적 판매량 200만 대를 돌파하였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2024년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에서는 1위를 달성하고 아이오닉 5N의 탑기어 전기차 어워드 수상 및 액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이 스위스 누적 주행 거리 1천만 킬로미터를 돌파하는 등 고객과 언론의 호평을 받으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기 위한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현대자동차의 중장기 전략인 현대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웨이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현대자동차만의 유연한 대응 체계인 현대 다이나믹 캐피빌리티스를 통해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모빌리티와 에너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현대웨이 전략 방향성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 다이나믹 캐피빌리티스입니다. 현대 다이나믹 캐피빌리티스는 작년에 말씀드린 생산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 현대 모터웨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단기적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현대자동차의 핵심 역량입니다. 지금은 시장의 전동화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시장과 현대자동차가 나갈 길이 전동화 이 부분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단기적으로 시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기존에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EV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전동화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지금과 같이 전동화 전환 속도가 둔화된 시기에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할 것이고 향후 전기차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시기에는 어떻게 대응하여 톱티어 리더십을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동화 전환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브리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의 대체제가 아닌 기본적인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는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TMED를 개발하여 하이브리드 시장을 리드해 왔으나 특히 내년도 25년도 1월부터 적용될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TMED2는 기존 시스템과 동중 수준의 원가를 유지하면서도 성능 및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면서 출력비 연비에서 경쟁사 대비 확고한 우위를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할 하이브리드 차량은 스마트 회생제동, VTL 등 하이브리드에서 갖고 있는 특화 프리미엄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에는 준중형 및 중형 차급 중심으로 적용되던 하이브리드를 소형, 대형, 럭셔리 차급까지 기존 7개 차종에서 14개 차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대 브랜드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에도 적용하여 제네시스에서는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제외한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니즈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2028년에는 작년에 보여드린 글로벌 판매 계획 숫자 대비 약 40% 이상 증가 목표인 133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미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물량을 69만 대까지 대폭 상향했으며 국내 및 유럽 등 각 지역별 수요에 맞게 하이브리드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주요 거점의 공장을 적극 활용하여 하이브리드 차종 투입을 통한 홀류 생산 체계와 부품 공급망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설립한 북미 조지아 공장 HMGMA 공장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공급이 부족한 북미 시장에서 더 빠르게 대응하고 공장 가동률도 향상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동화 속도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Extended Range EV, EREV입니다. 최근 전동화 전환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자동차 환경 법규는 그대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전기차 판매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소비자 또한 충전에 대한 걱정 등으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EREV는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각각 도입한 차량으로 전기차처럼 전력으로 구동은 하지만 전력이 부족해지면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하여 전기차보다 훨씬 긴 항속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독자적인 신규 PTP 시스템을 개발하여 경쟁사가 사륜 구동을 위해 구동 모터 2개, 발전 모터 1개, 총 3개를 사용함과 달리 발전 모터와 구동 모터를 통합하여 2개의 모터만으로 사륜 구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EREV 시스템은 엔진 구동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북미 기준 전기차 EV와 동일한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대비 온실가스 규제, 대응 효과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사업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EREV는 완충 시 최대 9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주유와 충전을 병행 가능하게 해서 충전 스트레스 이 부분을 낮춰주는 등 운행 부담을 크게 줄임으로써 전동화 전환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존 엔진을 최대한 활용하고 원가 비중이 높은 배터리 용량은
30% 수준까지 축소함으로써 동급 전기차 대비 훨씬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비해서도 경쟁력 있는 판매 가격을 북미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까지 전기차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특유의 주행 상품성을 EREV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등 향후 전기차 구매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EREV는 26년 말, 내후년 말 북미와 중국에서 양산을 시작하고 27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현대 및 제네시스 브랜드의 D급 SUV 차종을 우선 전개하고 남아있는 내연기관 수요에 대응하고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개시하여 8만 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차 그 시장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중요한 중국에서는 경제형 C급 플랫폼을 활용하여 3만 대 이상을 판매할 계획이며 그 외 지역에서는 향후 지역별 시장 니즈에 맞춰서 추가 확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전동화 속도 둔하기에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EREV 이를 통해 시장에 대응하는 한편 전동화 수요가 회복이 예상되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전동화 모델로 확대 전개할 계획입니다. 경제형 EV에서부터 럭셔리 고성능까지 전기차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21개 모델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을 통해 전기차 시장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면 여기서 내연기관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터스포츠의 헤리티지를 적극 활용하여 M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인 아이오닉5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누르베르크링을 두 바퀴 완주할 수 있는 고성능 차량은 전동화 시대에도 변치 않는 운전의 즐거움과 주행 감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성능을 대폭 강화시킨 모터 시스템과 고출력 배터리, 혁신적인 배터리 열관리 제어 시스템 등 현대차가 보유한 첨단 전동화 기술력의 집약체이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더 완벽하고 안전한 전기차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도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내연기관 시장에서 확보한 럭셔리 브랜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뉴욕에서 공개한 GV60 마그마 컨셉트를 시작으로 품질과 성능을 극대화한 고성능 럭셔리의 새로운 장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판매 목표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전환 속도 둔화에 맞춰 하이브리드와 EREV를 통해 시장에 우선 대응할 예정이고 2030년도에는 전기차 판매 목표 200만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화, 대중화 시점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일부 전기차의 출시 시점이 후행됐으나 현대자동차는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 전기차를 유연하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동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도 판매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에는 대중화 브랜드가 럭셔리와 고성능으로 확장되기까지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전동화 시대의 현대자동차는 대중 브랜드뿐만 아니라 럭셔리 및 고성능 모델까지 모든 라인업을 가장 빠르게 선보인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과거부터 축적해온 최고 수준의 기술과 혁신을 위한 도전,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현대자동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다가올 전동화 시대를 대비하고 전기차 시장을 리딩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대 다이내믹 캐피탈리티의 상세 전략 방향성에 대해서 국미권역 본부장이자 글로벌 CEO 호세 미노스 사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 stage is yours. Good afterno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종 지금이 현대화하기에 딱 좋은 시기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진심입니다. 정희성 회장님께서는 사람과 재화의 이동이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는 자동차, 상용차, 자율주행, 로봇, 이비톨뿐만 아니라 전동화와 수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현대 자동차는 전 세계와 북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디자인된 고품질의 안전 중심 친환경 차의 기술을 접목하여 고객들이 원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R&D, 생산, 판매, 서비스, 딜러와 협력 업체들까지 많은 분들이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와 제네시스의 경우 2030년까지 555만 대 판매를 목표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입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그룹은 현재 매출액 기준 세계 3위 자동차 회사로 등극하였습니다. 저희는 놀라운 실적과 성장을 지난 5년의 기간 동안 이룩하였고 더욱 높은 포부를 향후 5년을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그룹은 엔지니어링 파워하우스로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동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역에서 지속 성장하면서 차량 현지화를 통해 지역별 고객의 특정 취향을 겨냥하고 현지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권역 조직의 권한을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속 확대하여 저희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북미 시장은 이런 방향성이 성공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는 딜러 모델에 계속 전념하여 딜러와의 관계를 크고 적고 나은, 즉 fewer, bigger, better 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강화할 것입니다. 고객을 위해서는 새로운 파이낸싱 및 오너십 모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험을 개선하여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을 현지화하고 기능과 디자인도 현지 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였습니다. 여기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모두 대상입니다. 생산 발자국도 필요시 현지화시키고 있고 최적의 재고 관리를 실시하여 지역 수요에 가장 잘 대응할수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도 지속 혁신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과 역량을 가속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는 여러 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주요 시장에서 현대차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차량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의 한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연비 탑 10 모델 중 6개가 현대차이고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는 판매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덕분에 현대와 제네시스는 미국 전기차 시장 11.2%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의 성공은 배터리 전기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전동차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그 결과 HEV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딜러 네트워크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협업 강화를 위해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규 판매 조직을 스웨덴에 설립해서 지역 수요를 대응할 예정인데 이런 판매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딜러들을 투자를 함을 통해서 딜러들 또한 당사에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딜러 네트워크의 90% 이상이 딜러 독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고수익 시장, 즉 북미와 유럽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만 성장 시장인 중동, 남미, 아시아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제품 라인업을 현지화시키고 있고 새로운 오너십 모델 도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딜러 네트워크 통합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딜러들을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현대차의 모든 차량 라인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시스템을 네트워크 전반, 판매, 차량 인도, 보증 관리, 고객 케어까지 조율하여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서는 국부펀드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생산 능력 5만 대의
CKD 공장을 신축하고 코나와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현대차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생산 개시는 내년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새로운 판매 사무소를 베트남에 설립하였고 또 대대적인 일본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저희 신규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도네시아의 LG 엔솔과 제휴하여서 설립하였고 공급망을 현지화하고 권역 내의 탄력성을 강화해서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 있는 생산 시설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판매 목표 555만 대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 설비 신설 및 증설을 통해서 2030년까지 100만 대의 추가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전동화로의 전환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올해 미국에서 오픈될 예정이며 전용 전기차 공장도 2026년 울산에서 오픈될 예정입니다. 또한 성장 시장에서 저희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인도 푸네의 공장을 인수하였고 운영은 내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도 내 생산 역량은 20만 대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또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설비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또 CKD 사업을 통해 중동 아태 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의 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글로벌 혁신센터 싱가포르 HMGX가 오픈이 되었고 첨단 생산 기술과 프로세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테스트 그라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프로세스로 로봇으로 조립과 물류 자동화가 생산 라인 전반에 걸쳐 실행되고 있고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도 갱신하였습니다. 옥상에 2,600개 이상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서 연간 1.8기가와트 시의 재생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HMGX는 고객 중심적이기도 합니다. 아주 멋들어진 스카이트랙 라운지가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방문객들이 아이오닉 차량을 옥상 트랙에서 시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생산 체제는 지속적인 개선을 주요 요소로 내포하고 있으며 HMG에서 확인된 베스트 프랙티스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생산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조지아에서의 당사의 새로운 생산 기술을 글로벌 확대를 보여주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그 첫 단계고 가장 혁신적인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HMGMA는 두 번째 단계로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POC를 적용하고 HMGMA 물량에 맞게 확대하는 곳입니다. 조립 자동화, 로봇 물류, 인텔리전스 기술까지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혁신 기술의 4분의 3이 조지아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혁신은 탁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존 시설과 비교해서 HMGMA 공장의 자동화는 증가되었고 홀류 생산 능력도 더 높아졌으며 공장 생산성도 20%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범 사례들을 품질, 안전, 납품, 지속 가능성, 효율성 등등에 적용을 하여서 현대차의 모든 생산 시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에서 진행 중인 흥미로운 일 중 하나는 당사의 새로운 생산 시설인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2022년 10월 착공해 지난해 초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신공장에서는 현대차의 모든 브랜드 즉 현대,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기아까지도 생산될 예정입니다. HMGMA는 연간 30만 대, 최대 5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고 또 수많은 상을 받은 아이오닉 5도 물론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새로운 3열의 순수전기 SUV 아이오닉 9도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 최첨단 시설은 가장 최신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여 품질,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수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저희는 현재와 미래에 한 발씩 내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산업의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룹의 자원을 활용하고 또 다른 글로벌 리더들과 전략적으로 협업할 것입니다. 주요 자동차 사업과 모빌리티 공간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표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현대자동차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밸류체인이 잘하고 있고 저희 성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R&D, 생산, 마케팅, 판매, 서비스, SCM까지죠. 새롭고 효율적인 생산 기술을 싱가포르, 조리주와 조지아 새로운 시설인 HMGMA에 개척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또 신사업, 서비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소에너지는 현대차의 핵심 분야입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예를 들어 H2 에너지나 비아 등을 통해서 포괄적인 수소 생태계 개발을 가속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현실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십을 접근 추진해서 현대차 그룹의 강점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 경험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존과 기술 협업을 통해 탐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판매 채널 확대 가능성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캐피털 및 파이낸스의 재구성입니다. 현대차는 업계 내 최고의 딜러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산텐더, 소시에테 제네랄, BNP 파리바와 같은 글로벌 은행과 협업하며 개선된 결제 방법과 편리한 파이낸싱 서비스를 전 세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모빌리티 미래에 대해 매우 충분히 숙지 및 준비된 관점으로 동급 최고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솔루션에 대해 전동화 에너지 솔루션 담당 김창환 전무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동화 에너지 솔루션 담당 김창환 전무입니다. 지금부터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화 대중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게는 차별화된 배터리 기술과 개발 역량 확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성능을 좌우하여 제품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품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근 20년간 친환경차를 개발해 오면서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배터리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저희 현대자동차는 전동화는 반드시 오는 준비해야 하는 미래라고 확신하고 최근에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여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배터리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그중 배터리 시스템의 안전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 발표의 말미에는 안전한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안전 기술에 대해 상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배터리 개발 역량 내재화를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배터리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자동차의 고객 가치와 차량 안전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배터리를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함에 있어서는 배터리 제조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를 위한 기술 혁신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6년 현대자동차는 베르나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하이브리드용 배터리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3년 후 2009년에는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하이브리드 성능 구현을 위해 자동차 OEM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경쟁사들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자동차 탑재를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고 있었음에도 국내 배터리 회사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배터리 시스템 성능 60% 정도를 개선하여 양산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만의 집요함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로 이때부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와 배터리 개발에 대한 열정은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이후 여러 하이브리드 차종을 양산하였고 배터리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배터리 제조사를 추가적으로 육성하고
전기차 개발을 착수한 후 글로벌 배터리 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공급 구조를 다원화하여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1년에는 현대자동차 최초의 전기차 전용 eGMP 플랫폼을 탑재한 아이오닉 5를 출시하였고, 당사의 축적된 배터리 기술과 배터리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OEM 중 가장 빠른 충전 속도를 포함하여 경쟁력 있는 전기차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축적된 배터리 개발 역량을 활용해 작년에 출시한 산타페 하이브리드에는 현대자동차가 직접 자체 설계한 하이브리드 배터리 셀을 탑재하여 하이브리드 SUV의 차량에 필요한 배터리 시스템의 성능과 원가 그리고 내구 목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현대자동차는 미래에도 지속적인 리더십 확보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연구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올해 말 의왕연구소에 완공될 10,000평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에는 현재 배터리 한계를 넘어설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랜 경험과 배터리 개발 역량 확보의 노력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OEM 중 유일하게 48V부터 800V까지 파우치, 각형, 폼팩터 셀들을 모두 포함한 승용, 상용 배터리 시스템 전 라인업을 확보한 유일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터리 셀과 모듈, 그리고 팩, BMS 영역에서의 기술적 격차를 통해서 차별화된 친환경 차량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자동차의 차별화된 배터리 셀의 성능과 배터리 시스템의 냉각 제어 기술력은 아이오닉 5N의 독일 리버그링 서킷에서 성능 저하 없이 2바퀴를 돌 수 있는 유일한 고성능 전기차라는 타이틀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하는 현대자동차만의 경쟁력 있는 배터리 솔루션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위해 코스트 이펙티브한 배터리 셀 케미스트리의 다양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성능형 NCM 그리고 저가형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보급형 NCM 배터리를 신규 개발하여 2030년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중 볼륨형 EV의 주력으로 사용될 새로운 보급형 NCM 배터리는 기존 대비 10% 이상 저렴하면서도 NCM이 갖고 있는 에너지 밀도와 성능 등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전기차 대중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가 그동안 갖고 있는 최적화된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셀-투-비클 구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CTV 구조에서는 배터리 차체를 통합하여 부품 수를 줄이고 배터리 집적도를 개선함으로써 이전의 셀-투-팩 시스템 대비 중량은 10% 정도, 셀을 제외한 시스템 단위 재료비는 최대 30%까지 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냉각 기술 고도화를 포함한 여러 신기술을 적용하여 현대자동차 고객에게 최고의 배터리 솔루션이 탑재된 전기차를 제공함으로 인해 캐즘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전기차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배터리 안전 기술에 대해서 당사 배터리 안전 기술의 고도화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하는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안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제조사들도 품질과 공정 수준이 과거 대비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다양한 신공법으로 배터리 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상이 있는 경우 BMS 사전 진단을 통해 사전에 미리 예방이 가능합니다. 당사 전기차에 적용되어 있는 BMS 기술은 주행 및 충전 중 상시 진단뿐만 아니라 시동이 꺼지는 주차 중에도 정기적으로 깨어나 주기적으로 배터리 셀의 이상 징후를 정밀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미세한 단락을 감지하고 진단 알고리즘을 통해서 잠재적인 불량을 사전에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지된 이상 징후는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BMS는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또한 모니터링하여 수명 예측도 가능한데 향후 AI 모델 기반으로 배터리 수명 관리 기능까지 확대하여 잔여 수명 예측 기술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BMS 이외에도 다음으로는 시스템 안전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로 만에 하나 배터리 셀에서 발화가 될 경우 다른 셀로 열이 전이되지 않게 하는 기술이 매우 필요합니다. 현대 자동차의 배터리 시스템에는 셀의 폼 팩터와 관계없이 이머전시 벤트, 내화재, 열전이 방지 구조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 화재 발생 시에도 화재의 노출을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화염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 안전 기술에 관한 노력은 내연기관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현대자동차의 품질 확보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최고의 안전한 자동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 전략에 대해 GSO 김흥수 부사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스트래터지 오피스를 맡고 있는 김웅수 부사장입니다. 현대웨이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전환 전략이 담긴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프트웨어와 AI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개발과 다양한 모빌리티 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모빌리티 생태계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그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식을 차량 개발에 도입하여 SDV로의 개발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DV의 핵심은 차량 내외부로부터 각종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것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차량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궁극적으로 SDV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와 결합을 통해서 차량을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하는 러닝머신으로 진화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차량 구매 이후에도 주행, 안전, 편의 기능 개선은 물론 새로운 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사용성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사용자의 일상 속 모든 이동을 끊김없이 연결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42닷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SDV 디바이스의 플릿, 물류, 그리고 도시교통 인프라 등을 연결시켜서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의 데이터를 생성, 수집,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모빌리티의 실시간 플릿 운영 상태와 교통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이버 보안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여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커넥티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IT 개발자와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자들이 현대자동차의 데이터 인프라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서드파티 디벨로퍼 SDK와 앱 마켓을 제공하여 SDV 에코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제어, 통신, 전력 측면에 최적화된 SDV 디바이스를 위해서 고성능 차량 컴퓨터 기반의 조날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적용하면 기존의 복잡한 차량 구조를 단순화하여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변경 자유도를 높임으로써 보다 신속한 서비스 및 기능의 개선과 배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차량 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서비스가 탄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유저 중심의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해서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및 오픈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유저와 개발자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도입하고 고객의 선호에 맞는 여러 비율의 센터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개방형 OS 및 차량용 앱 마켓을 자체 구축하고 있고
초거대 언어 모델 기반 대화형 AI를 통해서 차량 내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돕는 기능을 개발하고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차량 데이터에 기반하여 충전, 주차 등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커넥티드 서비스 앱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시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과 동시에 자동으로 AI 모델을 지속 학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데이터의 스케일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안전하고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자율주행 차량을 컨트롤하는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역시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이고, 이를 위해서 현대자동차는 기능 안정과 리던던시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자율주행 컴퓨팅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지, 판단, 제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엔드-투-엔드 딥러닝 모델을 중점 개발하고 있고, 향후 레벨 2+에서 레벨 4 단계까지 확장 가능한 글로벌 솔루션으로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외에도 자율주행 핵심 요소 개발 내재화를 위한 내부 역량 강화를 지속하고 있고, 운전자 및 보행자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율주행, 차세대 전기전자 아키텍처, 인포테인먼트까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차량 소프트웨어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단계별로 SDB를 고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제어기 OTA 기능을 차량에 탑재하여 차량 품질과 상품성을 지속 개선하고 있고, 26년 상반기부터는 AAOS 기반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양산 차량에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현대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다양한 AI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26년 하반기에는 현재 개발 중인 차량용 고성능 컴퓨터 기반의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활용한 SDB 페이스카를 출시해서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자율주행과 AI 기능을 구현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실증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SDB 풀스택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전차종으로 확대하여 현대차의 모든 모델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향상되는 이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사업 전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하드웨어 개발 역량과 제조 경쟁력을 활용하여 글로벌의 다양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업체에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하는 파운드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모셔널과의 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차량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글로벌 자율주행 선도 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 개발 및 제조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구현에 필수적인 공통 영역을 플랫폼화하여 개발 예정이고,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을 글로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글로벌 자율주행 선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확보한 역량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을 활용하여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역량 고도화와 수익 확보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서비스는 모셔널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2세대 로보택시 플랫폼을 활용하여 북미 지역 내 운행을 통해 가지고 사업 운영 경험 및 기술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3세대 로보택시 플랫폼과 최적 차종을 개발하여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R&D 환경을 구축하고 선도적인 자율주행 레벨 4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레벨 3 자율주행 솔루션 판매, 딜리버리, 광고 등 수익 모델을 다변화함으로써 자율주행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xt, Executive Vice President. 다음으로 EVP 켄 라미레즈님께서 에너지 모빌라이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켄 라미레즈입니다. 현대자동차 글로벌 상용 수소사업 본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현대가 글로벌 수소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빠르게 성장하는 수소 사업을 어떻게 또 차별적으로 이끌고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2021년 현대자동차는 탄소 중립을 2045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모든 단계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아주 중요한 건 운송뿐 아니라 타 분야에서도 수소 에너지 솔루션 도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수소는 아주 효율적이고 청정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운반체입니다. 수소 연료 전제 부산물은 물뿐이며 이를 활용해 전력 생산도 가능합니다. 활용도도 아주 높습니다.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모빌리티나 여러 산업 환경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수소를 구할 수 있고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소 분자로 만들려면 물 전기 분해를 이용하거나 하수, 유기농 폐기물, 심지어 플라스틱에서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수소는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합니다. 지정학적 격차로 인한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완화합니다. 수소사회의 진정한 가치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포용적이고 또 다른 에너지 솔루션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를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원 활용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수소는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에너지원이며 뿐만 아니라 수소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 2030년 1억 톤, 2040년 약 4억 톤에 이르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청정 수소는 전체 수요 확대에 있어 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는 오랜 기간 수소가 지속 가능한 사회의 핵심이 될 것이라 믿으며 그 시작에는 모빌리티 도입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약 30년간 현대는 수소 모빌리티 모멘텀을 선도해 왔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연구개발을 시작한 1998년부터 저희는 수많은 최초의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세계 최초 양산수소 전기차, 특히 IX35 연료전지 승용차, 그리고 선도적인 클래스 8 대형 트럭 엑시언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두 자체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대는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차별화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룹 내 여러 계열사가 가진 폭넓은 역량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당사 H2 브랜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H2 로고를 보시면 우리 인류를 위한 수소라는 메시지를 담아 H가 서로 맞물려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H2는 수소가 앞으로 우리 사회 및 향후 세대를 위한 청정 미래의 핵심이라는 저희의 강한 커미트먼트를 담은 브랜드입니다. 에너지 플레이어로서의 현대의 과감한 아이덴티티의 근간에는 사실 모빌리티사로서의 핵심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밸류체인 전반에 있어 다양한 산업 내 당사의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오프테이커를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모빌리티 사업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타 에너지 회사와 다르고 또 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모빌리티사와도 차별화된 회사입니다. 모빌리티와 에너지의 시너지를 통해 저희는 H2 그리드를 발족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산업 내 그룹의 수직 통합 역량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H2 그리드는 현대의 폭넓은 입지뿐 아니라 현대가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수소 생산에서 이용까지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업스트림에서는 선도적으로 생산법을 개발해 플라스틱 및 바이오 폐기물을 청정수소로 전환하였고 효과적인 폐기물 처리로 이중 효과를 선보여 왔습니다. 이미 청주에서는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설비가 구동 중에 있고 영내 음식물 쓰레기의 바이오가스를 처리해 당사만의 독자 프로세스를 통해 수소 추출이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청주 내 추가 설비도 운영할 예정이며 폐하수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뿐 아니라 해외 설비를 폴란드와 인도네시아에서도 건설해 폐기물을 활용한 수소 생산 솔루션을 제공해 현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획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폐기물을 활용한 첨단 수소 생산 기술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90%가량은 사실 재활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내부 특허 공정을 통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도 수소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수소 사회에 대한 당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운스트림 상용차 분야에서도 저희는 성공적으로 액시언트 연료전지 트럭 30대를 개발하는 놀켈 제로 프로젝트를 통해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 항만에 실제 도입을 했습니다. 지난 9월이었습니다. 글로비스 아메리카의 운영하에 이 트럭들은 실제 고객들에게 유해물질 배출 없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클래스 8 수소 연료전지 트럭을 최대 규모로 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만 물류 차량들은 글로벌 항만 탈탄소화를 더 가속화하며 화물 및 해양 항구뿐 아니라 항공 분야에서도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수소 에너지 시스템을 실제 인천국제공항에 적용해 저희는 트럭, 지게차, 셔틀버스에서도 탄소 저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당사의 H2 브랜드를 통해 획기적이고 새로운 또 하나의 사업이 태어나게 됐는데요. 올 초 ACT 엑스포에서 공개한 것처럼 미국 내 저희 물류 계열사인 글로비스 아메리카와 H2 로지스틱스라는 선도적인 JV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최초 청정 물류 사업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 최초 전용 전기차 양산 공장인 미 조지아주의 메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오는 가을 첫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H2 로지스틱스의 클래스 8 액시언트 수소 트럭은 전체 물류 운송의 절반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며 뿐만 아니라 엔드투엔드 수소 생태계를 구축을 완성하고 해당 공장 내 탄소 배출량도 줄여줄 것입니다. 저희는 내부 물류 공장에서도 탈탄소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울산 공장은 이미 액시언트 트럭을 도입했고 평택항 및 아산 공장도 올해 말까지 추가 트럭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H2 연료전지 시스템은 H2 브랜드의 시작이자 현대의 선도적인 수소 사업의 동력이며 뿐만 아니라 수소 도입 가속화를 위한 시스템 적용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료전지 솔루션 라인업을 확대해 모빌리티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폭넓은 활용을 도모하며 트램, 해양, 그리고 운송 모빌리티 분야, 고정식 발전 분야, 산업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 H2 브랜드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시작으로 수소 적용 사례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이 같은 코어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H2는 현대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확대를 이끌고 현대는 글로벌 수소 에너지 전환 확대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수소 생태계 내 여러 개발 및 실행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 및 여러 적용 사례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살고 일하고 우리 사회 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소 사회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수소 산업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해당 분야를 이끌며
글로벌 수소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온 데 있어서 저희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미션은 항상 명확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혁신과 기술 측면에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수소를 통한 인류의 우리의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략 파트의 발표를 마치고 파이낸셜 파트의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파이낸셜 파트는 이승조 전무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본부장 이승조 전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대웨이 전략 발표는 어떠셨습니까? 당사 전략에 대한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재무 파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현대웨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과 투자를 통해 당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중장기 수익성, 그리고 이러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HMI IPO에 대해서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말씀드린 후에 당사 인도권역 CEO, COO의 간략한 인사 말씀과 소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사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향후 10년간 109.4조 원의 투자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향후 10년간 R&D 부분에 7.1조 증액한 54.5조 원, 캐펙스에 4.5조 증액한 51.6조 원, 그리고 전략 투자 부분 14.4조 원을 포함하여 총 120.5조 원의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당사 미래 투자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드리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을 R&D, 캐펙스, 전략 투자의 관점에서 연계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대 다이나믹 캐퍼빌리티 전략 실행에 92.7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전동화 전환기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하이브리드, ER/EV 모델, 그리고 차세대 모듈러 아키텍처로 진화한 EV까지 당사는 EV 캐즘 시기, 시장 대응력과 전동화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R&D 37.4조, 캐펙스 50.8조, 전략 투자 4.5조 등 총 92.7조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EV 전환에 대한 시장 기대감과 속도에 대한 예측이 작년과는 사뭇 달라진 상황에서 EV 시장의 미래 수요와 예측하여 단 하나의 대안을 준비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품과 파워트레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 현대 다이나믹 캐퍼빌리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 22.1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당사의 하드웨어 개발 역량과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 고도화를 이뤄내기 위한 아키텍처 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모셔널, 42닷, 로보택시 실증 사업의 상용화를 확대하고 슈퍼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미래 사업이 가시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모빌라이저 전략에 5.7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소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수소 밸류 체인의 사업화를 위해 외부 파트너십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5.7조 원의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0개년 중장기 투자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또한 효율적인 투자로 혁신과 도전의 현대웨이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HMI IPO는 투자 재원 조달의 관점에서 글로벌 캐피탈 마켓을 활용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HMI 상장을 통해 글로벌 리딩 마켓인 인도 시장에서의 상장을 통한 인도 시장 현지화와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HMI와 같은 해외 상장을 통해 현지 법인은 물론 HMC까지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현재 HMI IPO 진행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인도증권거래위원회 상장 예비 서류 제출을 완료하였으며 아시아 중동 60여 개 기관, 인도 50여 개 기관, 북미 유럽 40여 개 기관 등 150여 개 글로벌 기관과의 경영진 노도쇼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인도증권거래위원회와 규제당국 승인 그리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되어 HMI CEO, CO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장 김원수 부사장입니다. 저는 32년 이상을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했으며 20년간 글로벌 판매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직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에서의 제 주요 역할은 현대차 글로벌 스탠다드를 인도에 도입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 인도법인의 특별한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될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현대차 인도법인의 상근 사내 이사이자 Chief Operating Officer를 모셨습니다. CEO로서 타르니 저희 스토리, 비즈니스, 인도 시장 성장 전략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른 씨,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타른 갈크입니다. 저는 현대차 인도법인의 판매, 마케팅 서비스, 상품 전략, 고객 관리, 브랜드, 미디어 대응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거둔 현대차만의 특별한 성공 스토리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HMI는 현대차의 지원을 통해 인도 시장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으며 앞으로 저희만의 경쟁 우위를 통해 성공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저희 경쟁 우위의 핵심 요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장의 핵심 요소는 제품, 브랜드, 생산 역량, 그리고 미래 전략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혁신을 통한 접근성 향상, 모두를 위한 제품. 인도 시장의 최초 톨보이 디자인 산트로부터 프리미엄 EV 아이오닉 5까지 HMI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소비자들의 취향과 편의를 만족시키며 대체 불가한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브랜드. 저희는 다양한 시장 이력을 통해 증명된 바와 같이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화를 갖고 있습니다. HMI는 다양한 로컬 글로벌 OEM들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인도 시장의 탑2 포지션을 지켜왔습니다. 생산 역량, 유연성, 현지화,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생산 역량. 저희는 세심하고 정교한 생산 카파 확장 전략을 전개해 산업 수요의 성장 대응함과 동시에 내수와 수출 물량의 균형 잡힌 믹스를 유지할 겁니다. 또한 저희는 푸네 공장을 높은 자동화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공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미래의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프로세스, 디지털 생태계, 고객 경험 기술력을 혁신하면서 매일 산업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EV 도입을 통한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시장 트렌드 변화를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의 운영 역량과 함께 산업을 선도하는 수익성과 뛰어난 거버넌스 강조를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규모의 성장과 함께 산업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해 왔습니다. 미드 사이즈드 SUV 차급 및 미드 하이 세단 차급에서 1위를 기록 중이며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도 회계연도 2023년 기준 저희는 에비타 마진이 12.5%였으며 28.8%의 ROCE와 함께 수익성 및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인도 시장 내 경쟁사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부분은 이러한 우수한 성과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인도와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 HMI 경영진의 성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한 인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한 사회 이사진도 HMI의 성장에 동행할 거라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저희 이야기가 흥미롭기를 바랍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매력적인 인도 시장에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실 투자자분들을 모집할 기회를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HMI는 매력적인 인도 시장에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실 이러한 투자자분을 계속해서 모시고자 합니다. 저희는 모든 이해 관계자분들에 대해 헌신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MI IPO 소개 영상 어떠셨나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PO 완료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중장기 투자를 통해 당사가 지향하고 있는 중장기 재무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수익성 가이던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EV 캐즘 기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하이브리드 물량 확대를 통한 유연한 시장 대응력을 바탕으로 연결 영업이익률 기준 8에서 9%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원가 개선 노력과 상품성 개선을 통해 EV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EREV 투입을 통해 EV, EREV 모두 평균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2027년에는 9에서 1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타 브랜드와 차별화된 하이브리드, EREV, EV 병행 투입으로 장기화 우려가 있는 EV 캐즘 기간에도 오히려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파워트레인별 평균 수익성과 영업이익률을 모두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IC, 하이브리드, EREV, EV 모든 파워트레인별 수익성이 평균 수익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평균 수익성을 개선하면 물론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파워트레인별 구체적인 목표 수익성을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이러한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익성 확보 전략은 모든 파워트레인별로 경쟁력 있는 모델을 판매하면서도 그 수익성의 편차를 좁히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장기 재무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 점을 투자자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 상황에 따라 각 파워트레인별로 시장 대응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이러한 EV 캐즘 시기를 돌파하고 그러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전동화 전환을 준비하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당사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당사는 오랜 시간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해 온 당사는 앞서 말씀드린 전동화 전환, EV 캐즘 기간 수익성 확보, 미래 투자 확대가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2017년 투자에 대한 가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첫 발을 내디딘 이후 2022년까지는 금융 부분을 제외한 프리캐시 플로우의 30에서 50%에 대해 연 2회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배당 성향 최소 25%의 기준을 설정하고 분기 배당을 도입하였으며 기보유 자사주 3년간 3% 소각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당사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이사회, 경영층의 강력한 주주 환원 확대 의지를 반영하여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친 총 주주 환원 TSR 개념을 도입하고 ROE 개선 목표 지향과 최소 배당금 도입, 자사주 매입 규모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에 시행할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24년 귀속 연간 배당금부터 최소 배당금 10,000원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여러분들께 안정적인 DPS를 환원함으로써 당사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로 향후 자사주 매입 시 매입 목적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당사는 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사주 매입 시 기업 가치 재고용 자사주 매입과 직원 성과급 지급용 자사주 매입을 구분하여 매입 시점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가치 재고용 매입의 경우 소각을 전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셋째로 향후 3년간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하여 총 4조 원의 자사주 매입 규모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뒤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연도별 TSR 범위와 ROE 개선 목표를 고려하여 총 규모 내에서 연도별로 자사주 매입 규모를 정해 주주 환원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HMI IPO 유입 현금에 대한 활용 계획은 향후 IPO 완료 후에 별도의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년에서 27년까지 당사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주주환원 TSR 최소 35%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존에 발표한 최소 배당 25%에 최소 10%를 더한 개념으로 배당금 총액과 자사주 매입, 소각 합계 기준 TSR 최소 35%의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최소 35% 범위 내에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유연하게 구성하여 일회성 주주환원이 아닌 ROE 개선과 TSR 35% 이상의 목표를 갖고 지속적으로 주주환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OE 개선의 경우에는 현재 3년 평균 ROE는 9에서 10% 수준으로 25년에서 27년까지의 3년 평균 11에서 12%를 지향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앞서 말씀드린 최소 배당금 1,000원 도입과 10,000원 도입과 연계하여 25년부터는 2,500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존 분기 배당 2,000원 대비 25% 상향된 금액으로 기말 배당 집중을 완화하고 분기별로 고른 배당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향후 자사주 매입 소각 시 우선주 디스카운트를 고려하여 매입 소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해년도 TSR 범위 내에서 시장 상황과 우선주 디스카운트를 반영하고 탄력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 정책을 운영하여 우선주 디스카운트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주주환원 정책 확대의 기반이 되는 중장기 영업이익률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수익성 중심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당사는 TSR 35% 이상을 달성하고 25년에서 27년 3년간 ROE 평균 11에서 12%를 지향하여 기업가치 재고를 통한 주주가치 재고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HMI IPO를 포함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피드백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재무 파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표이사 장재훈 사장님께서 전체 발표 내용에 대해 랩업하여 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당사의 미래 전략인 현대웨이 전략과 이러한 전략 신호를 위한 재무 전략에 대해서 발표드렸습니다. 저 긴 시간 저희가 발표한 내용 어떠셨습니까? 현대자동차는 그 1억대 누적 생산 달성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1억대의 미래를 준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조드린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를 넘어 다양한 모빌리티로의 확장과 이와 연계된 서비스,
서비스 사업으로의 확대를 추진하여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로서 현대자동차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소 사회를 실현시킴으로써 에너지 전환 시기에도 글로벌 톱티어의 리더십을 지속할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걸어온 현대웨이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도전과 혁신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 여정에는 과감하게 도전하고 집요하게 결과를 만들어낸 현대차만의 DNA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전략 고도화 방향과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윤곽이 잡히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베스트에 대해서 발표한 중장기 전략 추진 경과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앞장서서 개척하고자 하는 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